안녕. 안녕하세요. 서로 잘 샜습니까? 네, 잘 세고 왔습니다. 이제 그쵸. 이제 설도 지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네. 네, 그래서 우리 개원예대 입시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오늘 뭐 무슨 내용을 하자고? 이제 제가 처음 입시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원 등록을 처음 해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문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학원에 대한 정보를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그런 리스트를 쭉 뽑아놨으니까 이제 그걸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그치, 아이들이 궁금하지? 네. 되게 이제 입시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하니까 좋은 내용으로 오늘 잘 찍으면 되겠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이 스파칼라가 어떤 학원인지 다른 학원이랑 차별성이 있는지 그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칼라는 어떤 학원이에요? 뭐 그동안 이제 블로그나 또 다른 그동안 찍었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는 했었는데, 원래 이제 스파칼라는 1999년도에 설립된 미술유학 전문 학원이야. 그러니까 해외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의 포트폴리오나 면접을 준비하는 그런 학원이었고, 99년, 네가 몇 년생이야? 제가 2002년생입니다. 아따, 너 태어나기도 전에도 학원을 만들었네. 그러면 지금 한 20 몇 년 됐네. 참 오래됐네. 그런데 보통 해외에 있는 미술대학들은 대부분의 전형이 포트폴리오와 면접이에요. 미국은 포트폴리오 중심이고 유럽 쪽은 포트폴리오 면접. 그러니까 오랫동안 포트폴리오 면접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던 학원이었고, 나름 뭐 유학미술 쪽에서는 네임밸류도 있고 유명한 학원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보내는 곳이죠, 여기는. 그런데 이제 개원예술대학교가 2011년도 입시부터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쯤부터 포트폴리오 면접 전형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식 입시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국내 최초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스파칼라라는 학원은 그동안 그걸 해왔던 학원이니까 그동안 지도했던 어떤 방향하고도 맞고, 또 개원예술대학교가 상당히 매력적인 학교여서 그러면 이 학교를 좀 준비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2010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릴까봐 스파칼라는 유학, 그리고 스파칼라 지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개원예대만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학원으로 그렇게 브랜딩을 했죠. 브랜딩을 했고, 그렇죠. 지금 벌써 한 12번 입시를 했네. 12번 입시를 했고, 요즘은 뭐 유학보다는 스파칼라 개원예대 전문학원으로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학생들도 많이 줄고 해서 요즘은 개원예대 입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대답이 됐나? 이 정도는 소개가? 너무 충분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까지. 몰랐어? 출신이 모르면 어떡해. 스파칼라랑 스파칼라 G가 다른 학원인지 몰랐어요. 사실 뭐 같은 학원이긴 하죠. 약간 유학원이랑 이게 딱 나눠져 있구나. 그러면 이제 학원 딱 등록할 때 친구들이 1순위로 궁금한 게 아무래도 가격이 아닐까요? 학원비? 네, 학원비가 얼마인지 그거를 진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보통 일반 미술학원 학원비보다는 좀 싼 편이야. 좀 싼 편인 게 이제 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클래스가 있고 면접만 준비하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총 4타임을 수업을 기본으로 해요. 학기 중에는. 그러면 월화수목반이 있고 금토토 일반이 있어요. 타임수는 똑같이 4타임이지. 그렇게 했을 때 작년 기준 작년 21년이죠.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월 원비는 68만 원이었어요. 68만 원이니까 뭐 일반 입시미술학원에 비하면 조금은 저렴한 그런 금액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 입시미술은 어떤 기술적인 그림 그리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손도 많이 가고 또 뭐 타임수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나 면접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그래서 원비는 그렇게 크게 그렇죠. 일반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또 뭐 여기가 이제 포트폴리오 전문 학원이니까 유학반 수강료에 비하면 거의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그리고 근데 또 금액적으로도 저렴한 부분이 또 우리가 개원예대 일반 입시미술 학원에서는 이제 수시에서 6개 대학을 지원을 할 수 있고, 실기를 하면 또 정시에 3군데를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나 면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개원예대가 거의 절대적이고, 뭐 청강대나 몇 개 대학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학교의 선택폭이 좀 줄죠. 아무리 적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부담된 금액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원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해야 돼요. 방학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 그런 거 하죠. 그때는 포트폴리오 전형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때 그 타임수가 곱절로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수강료도 이제 곱절이 되긴 하지만, 면접방 같은 경우는 뭐 특강을 한다고 해서 수업 시수가 막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 물론 한 2타임 정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담 마스터 디테일을 연간 수강료를 다 예산을 뽑아서 주니까 그렇게 궁금한 걸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강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으니까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짧게라도 알려주시면 그래도 학원 알아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또 이제 이 포트폴리오나 면접은 일반화되지 않은 교육 과정이어서 사실 설명을 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또 일반 우리가 입시 이제 미술대학을 간다 하면 학원에 가서 열심히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전념을 하고, 또는 수능 준비나 학생부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개원예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나 수능 성적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포트폴리오 전형은 포트폴리오 60에 면접 40, 또 면접 전형은 면접 100으로 뽑기 때문에 일반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커리큘럼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보통 우리가 학원에 이제 정식 개강이 이제 3월에 개강을 하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3월 첫째 주 월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개강을 하고, 보통 입시가 끝나는, 수시가 끝나는 게 11월 말이에요. 그래서 3, 4, 5, 6, 7, 8, 9, 10, 9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져요. 준비 기간을 갖는데, 근데 이제 3, 4, 5, 6, 한 4개월 정도는 공통 수업을 해요. 뭐 포트폴리오든 면접이든. 왜냐면 개원예대만 해도 총 16개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무슨 과를 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전공 탐구를 통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 결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포트폴리오나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탐구 과정이에요. 왜냐면 면접 보러 갔을 때 교수님 제일 먼저 뭐 물어봐?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너 누구야? 그잖아. 뭐 내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탐구해야 되잖아. 또 이제 뭐 면접도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도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뭐 느꼈던 뭐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 그런 것들을 스토리로 묶어서 자기가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 주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탐구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6, 한 4개월 정도로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탐구 과정을 하고, 뭐 내 타임을 다 그 자기 탐구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타임은 드로잉 수업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 생각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리는 능력이랍니다. 표현하는 능력들도 갖춰야 되고, 또 개원예대 이제 면접에서 면접 참고자료 작성이라고 하는 간단한 뭐 드로잉 테스트는 아니고 시각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 자리를 준비하는 30분 시간을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걸 위한 어떤 드로잉 수업도 따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기에는 그 자기 탐구 과정, 우리가 이제 그걸 학원에서 퍼스널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큰 테마를 가지고 또 나를 발견하고,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가고, 어떤 수학, 굳이 대학 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퍼스널 포트폴리오 과정이고,
그게 끝나면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주제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시각적으로 옮겨서 제출용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는 거의 맨투맨이야. 너도 해봐서 알잖아. 그죠? 뭐 애들마다 다 스토리가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공통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다 맨투맨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면접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2에 들어가면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전공에 대한 공부. 그래야 자기가 뭐 학교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할 건지 구체화 시킬 수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 전공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10월, 11월 2달 이제 남겨놓고 이제 파이널을 하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의 꽃은 편집이에요.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내가 했던 작업물들이 빛날 수도 있고 쓰레기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을 한다는 것은 막 이거를 화면에다 막 구성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부족한 거 메꾸고 너무 과한 건 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조율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면접 전형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교수님들이 면접의 어떤 채점 방향은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지. 그런 과정으로 입시를 준비하는데, 그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9개월짜리 커리큘럼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걸 토막내서 각각의 컨텐츠로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 충분한가 이 정도? 너무 좋습니다. 좋아? 네. 그치. 좋을 수밖에 없어. 완전.